자, 이렇게 데뷔하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거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도 시간에 10%또 급등하고 있다 그러고, 문화 콘텐츠, 소프트 콘텐츠. 오늘 네이버가 북미의 그 웹툰 업체인가요? 네. 캐나다 업체군요. 네, 거기 또 지분 인수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것만 잠깐 원래 그쪽 전공이십니까? 네,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모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지금. 사실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그 웹툰 플랫폼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찌감치부터 뭐 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 뭐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우리나라 그 웹툰의 어떤 그런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이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웹툰 플랫폼으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좀 나이개를 달았죠. 그 캐나다의 그 웹소설 플랫폼 업체를 좀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을 넓히겠다는 게 결국 네이버의 전략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사실 단순히 이렇게 이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1차 컨텐츠로서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고 이제 방문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네이버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그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이러한 그 1차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런 쪽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또는 이제 그 밖에 다른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거의 한 7, 80% 정도가 원작을 웹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이제 웹툰뿐만이 아니라 다른 컨텐츠하고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그 IP의 확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에스토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고 있고 결국 이게 이제 올해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 요즘은 뭐 전 국민이 다 이제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경제관념을 잘 잡는 거죠. 뭐 투기적인 주식 투자 이거를 뭐 게임처럼 한다 이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은 소비가 직접적으로 알기 맞습니다. 쉬운 B2C 쪽이 관심이잖아요. 뭐 예. 그래서 이제 게임 업체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이제 이런 그 앵커에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 특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 뭐 좀 논외 얘기입니다만은 우스갯소리 요새 많이 그 이 증시 주변에 투자되는. 떠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뭐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주식을 샀는데 와이프는 디자인이 삼성전자.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냉장고가 이쁘다 냉장고가 그래서. 이쁘다 그래서 올라 네.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요새. 유명한 얘기죠. 그런 거 너무 네. 유명한 얘기인데 결국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저는 그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네. 실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것들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데뷔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대형주가 또 주도하면은 특히 완성차가 어제 뭐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명약관하게 오늘 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나 싶긴 한데 뭐 미국은 미국대로의 지금 이제 이 취임식 준비에 또 축제 분위기인데 사실 경계는 삼엄하고 뭐 그건 그쪽 얘기니까. 근데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의 그 표현이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제가 보는 매크로 플레이어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아까 뭐 김현미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자 달러가 다시 약해질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준비하라는 어떻게 가볼까요? 이제 뭐 오늘 사실 시장하고는 관계 있는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의 그 보기에는 이게 야 조정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미는 정반대예요. 네.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11월 이후에 랠리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21선 밑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좀 특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통 이제 이런 강세장에서도 2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3개월 동안에 어떤 이 흐름이 21선을 계속해서 그 지지하는 근처도 잘 안 갔어요. 사실은 12월 중후반쯤에 한번 살짝 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21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강세장에서 어떤 추세 기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3,266을 찍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는 거의 25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도 결국 굉장히 좀 거칠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21선은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보면은 뭐 이제 9.11 때라든가 또는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 이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그런 이제 어떤 위기 상황, 그러니까 위기 상황 이후에 보면은 보통 2개월, 3개월 연속으로 월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이 10% 이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 12월, 1월이 전부 다 월 상승률이 10%가 넘어가요. 3개월 네. 연속으로. 근데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혹시라도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또 조정을 세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전의 경우를 볼 때는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기간 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지수가 막 급락을 하고 막 뭐 한 800포인트 오르고 한 700포인트 빠지고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보통 30%에서 50% 정도의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막상 또 지수가 빠지니까 굉장히 우려의 그 목소리들이 높아졌는데 사실 저는 이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좀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급하게 그리고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다듬어지지 않게 나타났는데 지금 이러한 상승의 과정이 좀 다듬어지는 과정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조정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결국 최근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투자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지금 개인 주도의 장세에서 개인들이 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삼성전자를 사면 무조건 먹었는데 삼성전자 사는데 빠지네. 이런 거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강한 조정이 나타났었고 어제 이제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은 또 이제 그 추가적인 그런 또 이제 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번 주에 이벤트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수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정권 때마다 정경 요착으로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하지만 그건 그겁니다. 근데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도 표현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사필 규정, 그다음에 결자 해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묶여있던 건 풀어야 되고 오늘은 이제 토고 납신이라고 해서 뭐 옛일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하는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뭐 ESG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러는데 사실 어제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를 평가했을 때 ESG라고 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된 1등급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네, 깨끗해지면 더 좋은 곳으로 나가는 거죠. 반도체 투자를 막 대규모로 설계했다가 총수가 구속된다고 안 합니까?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그렇게 우려해가지고 삼성전자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죠, 또. 작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신민영 아나운서한테 가서 오늘 또 리스트, 관심 리스트 상위가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또 특징주들 몇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 또 다시 준비합니다. 12분 남았고요. 기아차의 호가는 가격 제한폭이 보이네요. 네. 상따? 네, 이걸 신규로 뭐 요즘 보면 대형주들 LG전자도 지난번에 그랬고 심심치 않게 상한가가 나와서 좋아해야 될지. 이제 어차피 신규 매수는 조금 그럴 거고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조언을 조금 더. 사실 이제 뭐 이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어제부터 이제 필카 얘기가 뭐 결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뭐 주가가 좋은 건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네. 얘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먼저 결론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좀 더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뭐 그야말로 뭔가 그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홀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됐지만은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비밀주의, 비밀 엄수 이런 거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과연 이렇게 자꾸 먼저 막 그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이게 될 것도 또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너무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돼요. 자꾸 아니 이게 근데 일본 업체들이 예. 조금 조용한 게 그렇죠. 약간 깨림직해요. 일본도 분명히 완성차에 또 나름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나중에 혹시나 뭐 애플이 독립 소울밴드로 하지는 않을 거란 그렇겠죠.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는 사실 그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저의 이제 좀 기우이길 바라고 있고요. 사실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자동차 업종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의 두 번째 내용하고 그 맥이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의 주도주는 자동차예요. 사실 네. 이거는 뭐 이제 어제부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정말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힌 것 같고 어제 기아차가 신고가였고 오늘은 현대차가 지금 예상치 결과만 보면은 그러니까 조정을 다 만회를 하고 최근에 조정을 다 만회를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예상 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신고가를 간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결국 그게 주도주의 어떤 그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뭐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자율주행차 이게 전 분야에 걸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도 확고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역시 앞서 시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좀 했습니다만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차량 반도체가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없어서 그 자동차가 생산이 중단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현대차는 확실하게 그 어떤 그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를 일원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회사로 분산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트론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오트론을 이제 모비스로 넘기는 아마 네. 이러한 구조로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개통을 갖다 일원화하면서 향후에 이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 뭐 현대차의 기술력이라든가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면은 사실 마치 삼성전자가 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캐파를 늘려가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이 차량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 정도의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자한테 유리한 시장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계속해서 지금 그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이런 그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가지고 있는 호재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역시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는 저는 좀 끌고 가시라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뭐 자율주행 이슈와 관련해서는 애플과 이제 기아차의 조합에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M하고 또 이 인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투자를 GM에다가 해서 클라우드 제공하고 예. 뭐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블랙베리하고 또 손잡는 것 같고 산업 전반에는 어떤 캐파가 커지는 의미의 긍정이 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또 추가로 주고 친환경적인 정책들 당연히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의 일순간에 끝나는 건 아니고 큰 흐름이기 때문에 완성차들의 주가는 다시 릴레이팅 되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료가 너무 확 등장해가지고 확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로 막 무리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 여유도, 호흡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중에 또 이제 제가 좀 덧붙일 말이 생각이 네. 난 것은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이제 정말 목전으로 다가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제 미래 자동차 이제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친환경차 이쪽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물론 IT 업종들도 많이 올랐지만은 이 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네. 그쪽은 굉장히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그렇죠. 잘 이름 못 들어본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 장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뭐 10%, 20%씩 오른 종목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뭐 풍력, 또 이제 수소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동반급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네. 결국 가야 되는 정책 방향성을 지금 미리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조금 이제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뉴스 보신 분은 있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안 녹는 사진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는 뭐 바이든 그 내각에 아마 그 기후변화 특위팀 같은 스페셜 팀들이 또 꾸려지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 자동차는 뭐 뜨거운 이슈긴 한데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이제 항공우주라 그래서 이제 맞죠. 우주 쪽에 약간 비전, 뭐 통신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고, 뭐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뭐 곡물 얘기도 또 해드렸는데, 위로 우주
테마. 그러니까 결국 그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 시간에 우주를 다룬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뭐 여러 올해 종목들 그 들어서. 한화그룹들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또 이제 가장 뜨거운 또 이제 그 시장의 그 관심 그 테마가 돼버렸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화그룹이 세트랙 아이를 인수하면서 이제 약간 방아쇠를 당긴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머스크의 그 이제 우주에 대한 투자 계속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네 그리고 이제 넥슨 한국의 우리나라 스페이스X, 네, 한국 그쵸. 항공우주. 네, 그 우리나라 그 넥슨 그룹이 그 네. 넥슨 그 게임사죠. 여기가 이제 또 그 머스크의 그 이제 스페이스X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맞물리면서 그리고 정부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겠다는 이런 또 계속해서 그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을 밝히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이전에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물론 몇몇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만 놓고 보면은 가장 못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뭐 방산, 우주, 항공 이쪽이 제일 못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일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끊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외면을 받다가 이제 해가 바뀌고 올해는 좀 이제 수주의 정상화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 발사체가 그 발사가 가능해졌다는 부분들 그렇죠. 고도가 좀 부분들. 높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장에 굉장히 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에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규모가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그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성, 잠재력 이런 건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공우주 산업은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들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우주산업이 발사체인데 뭐 남북을 합치면은 이 발사 기술, 뭐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 탑 아닌가요? 네. 그래서 북한 쪽 얘기인데 앞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오늘 아침에 저희 속보 몇 가지를 쭉 내보내 드렸는데 관련 속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공백적인 그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좀 조용한 편이지만 이것은 이제 인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금 나온 재료 말고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인도적인 그 의향도 조금 고려돼야 된다. 네, 안보 이해에. 이것은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은 되게 좀 즉흥적이었고 네.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용을 먼저 따졌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뭔가 물론 이제 그 안보적으로는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그 인도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간 풀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쪽의 정책 방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정책 자체가 좀 투트랙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외의 분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재를 좀 푼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방향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저는 좀 그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코멘트들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다뤄볼 게 뭐 있을까요? 당정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도 뭐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이죠. 그렇죠. 네. 충분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가장 최근에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만은 이런 쪽으로 만약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잡아간다면은 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더 호재가 또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지금 코스피는 2%약 상승 급등 뭐 갭상승 출발일 것 같고 코스닥도 호가들이 좀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